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시군별로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여수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3파전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앱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미흡합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강화된 미세먼지 경보 기준 적용과 저감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지역 정치판 역시 빠르게 재편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늘 그랬듯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지 우려도 큽니다. 저희 여수 MBC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여수시장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찰 요직을 거친 권세도 교수는 남해안 교통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항공과 철도 등 지역의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여수를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민 대표 등이 읍면 동장을 직접 선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는 행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봉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행정과 경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산단 특화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시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밖에도 낭만포차 이전과 역사박물관 건립, 여순사건 추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시장에 도전하는 김유화 시의원은 시민 체감형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혁신파크의 여수 유치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삼선시 의원으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순빈 후보. 통합청사를 건립해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여천역 주변의 시설을 확충해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또 손양원 목사 유적지를 국제적인 성지 순례지로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만이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야당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정체성에 논란이 있다며 입당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3파전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초청 강연을 연 장 전 교육감의 정체성을 두고 최고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장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은 무산됩니다. 보류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 아마 다시 논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공천 로드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그런 거죠. 장 전 교육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역위원장 지각 사퇴 논란을 일으킨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선 자격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당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걸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후보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후보의 2파전으로 펼쳐집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장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허석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의 새로운 시작과 혁신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특히 다른 후보들에게 공정 경선 협약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은 허석, 윤병철 예비후보와 함께 조충훈 순천시장이 참여하는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강화된 미세먼지 경보 기준 홍보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예보 기준이 강화되고 오는 6월부터는 경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전광판과 모바일 앱, 누리집 등을 정비하는 한편 오늘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춘 실시간 오염도를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생활 속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강화된 환경 기준 달성률을 높이고 대기오염 측정망도 지속적으로 확충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처벌 조항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살 A씨는 이번 달 중순 채팅 앱을 통해 2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A씨는 이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자동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던 채팅 앱입니다. 20세 여성이라 소개하고 지역을 선택하자 가입이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나자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만남을 요구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10명 중 1명은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운영자들 보면 제재 방식이 경고나 회원 탈퇴밖에 그치고 있어요. 채팅 앱에 성매매 관련 글이 올리면 이용을 차단시키는 등 사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본인 인증 절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의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2명과 시민 여성단체가 나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을 공동 고소했던 사건은 지난해 불기소 판정을 받아 항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경찰서가 지난 22일 순천의 한 다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종교 생활을 하다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순천시 해룡터널 인근 도로에서 56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일대가 1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도로로 합류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하나케미칼이 오늘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케미칼은 내년까지 여수 산단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의료용품과 목공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첨 석유수지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PVC 공장을 포함해 2곳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공사가 완료되면 4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여수 시민 우선 채용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 반대 정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고흥군이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여론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고흥군은 전출과 결혼 등에 따른 승진 인사의 필요성과 자치 조직권의 확대, 자율성을 강화한 상위법 개정 등으로 본청 2국 설치와 정원 10명 증원 등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임기 말 조직 개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의회 방문, 부군수 면담 등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초남산단에 제2화물차 공영착오지를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81,900대 가운데 화물 특수 차량은 전체의 21.7%, 17,800대로 해마다 4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2016년 신금산단에 설치된 236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착오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초남산단에 모두 165억 원을 투자해 397대 규모의 제2화물자동차 공영착오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개 사업 30억 5천만 원입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정부 방문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국고와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성터가 남아있지 않은 옛 광양읍 성터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는 아트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은 읍성 549 아트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옛 광양읍 성터의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에 참여할 작가를 공모합니다. 읍성 549 아트 프로젝트는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관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읍성을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닌 콘텐츠화를 통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지방화 시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 배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주요 정책 결정 과정 갈등 해소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 군민 배심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정책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시민 배심원 제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군은 특히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 비해 정책 순응도와 효과가 높다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공모와 추천을 거쳐 44명의 배심원을 위촉하고 군민 배심원 제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봄철 나무 심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순천구규림관리소는 올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34헥타르의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과 경관 조성을 위한 큰 나무 조림 등 33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소는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지역민들의 화재 예방도 당부했습니다.